자, 폼 태그입니다. 폼을 작성하시려면 HTML로 폼이라고 적어 주셔야 되고, 폼이라는 태그 사이에 폼에 대한 요소들이 들어가는데, 먼저 폼에도 속성, 필수 속성들이 있어요. 메서드라고 해서 있는 부분에는 전송 방식을 적어 주시는 거고, 여기에는 get 방식과 post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name이라고 해서 폼 이름을 적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action이라고 해서 정보를 처리할 정보 처리 파일 이름, 파일명을 경로와 함께 적어 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한 개가 있는 것이 auto complete라고 해서 auto complete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 속성은 오프로 이렇게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auto complete는 뭐냐 하면, 우리가 ID 패스워드를 입력하실 때 지금 사이트에 보시면은 자, 사이트를 열어서 보실 때 한번 입력한 내용이 있는 부분에서는 로그인이나 또는 글 내용을 입력하실 때 이렇게 클릭을 하시게 되면 하단에 ID 패스워드가 이렇게 나오는 거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ID 패스워드가 한번 입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표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막아줍니다. 자동 완성 기능을 꺼버리는 거죠, 이 구문으로 해서. 그래서 auto complete라는 기능을 꺼버린다고. 기본값은 on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한번 입력한 것은 다시 표시가 돼요. 그래서 PC방 같은 데 가서 왜 입력하고 나서 그 캐시 값 다 지우라 그러잖아요. 쿠키 값도 지우고 캐시 값도 지우고 그냥 나오면 안 된다고. 그게 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클릭하게 되면 처음 쳤던 아이디가 다 표시가 되거든요. 패스워드는 표시 안 되더라도 아이디는 표시되고, 뭐 또는 카드 번호 이런 거 적었던 것도 또 다 나와요. 전화번호도 다 나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춰주겠다 하는 게 auto complete, 자동 완성 기능을 끄는 기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ID 비밀번호처럼 앞에다가 이름표를 붙이는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표를 붙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레이블이라고 하는 태그를 쓰게 되는데요. 레이블 안에다가 속성을 적으시고 그 다음에 명칭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자, 레이블이라고 적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름을 예를 들어서 id라고 적어보죠. id라고 적고 그 다음에 input type은 텍스트라고 적었습니다. 텍스트, input은 닫는 태그 없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블 닫았어요. 요렇게 적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 방식은 레이블이라고 적고 포 해서 땡땡이, 누구를 위한 레이블인가 하면서 이렇게 적고 패스워드, 뭐 비밀번호 이렇게 적어 보시고 레이블 적어 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는 input id는 pwd 패스워드라는 뜻으로 이렇게 적어 보시고, 그 다음에 타입은 패스워드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여기에 인풋에 적었던 ID 값을 위에 레이블의 포에다가 적어주는 겁니다. 똑같이 pwd라고 해서, 그러면은 어떤 의미가 되느냐 하면 컴퓨터가 알아먹을 때 표시는 얘나 똑같이 나오는데 요 부분에서 이렇게 따로 적으시게 되면 태그가 분리가 되어 있더라도 요 포라는 속성 때문에 pwd의 d를 위한 이름표, 그 이름표 값이 비밀번호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 input 태그 앞에서 붙게 됩니다. 앞쪽에 붙게 돼요. 자, 한번 저장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붙어서 나오죠. ID, 그 다음에 패스워드, 비밀번호 이렇게 붙어서 나와요. 모양은 똑같아요. 모양은 똑같이 나오지만 이렇게 쓰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두 번째 쓰는 방법, 이 방법을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써버리면 좀 복잡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그렇게 바꾸시려면 내리시고 레이블은 위로 올려주신 다음에 여기에도 속성을 포라는 속성을 적으시고 포 속성의 밑에 id 값 id라고 적었습니다. 그럼 포에서도 마찬가지 id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줄을 바꿔서 표시하겠다 하시면은 br 태그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넣으시게 되면 새로 고쳐서 보시면은 줄도 바뀌고요. 이와 같이 비밀번호 id 이렇게 표시가 돼서 나옵니다. input 텍스트이기 때문에 타입이 텍스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숫자나 문자가 제대로 표시가 되고요. 패스워드라고 적으시게 되면 여기 비밀번호 적으셨을 때 자, 숫자 문자가 안 나오고 비밀번호는 이렇게 점이 나와줍니다. 그래서 우리 웹페이지에서 비밀번호 적을 때 알 수 없도록 이렇게 점이 나오는 이유는 타입이 패스워드이기 때문에 그래요. input 타입이 패스워드이기 때문에 점이 나와지는 겁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자, 이번에는 라디오 버튼과 체크박스에 사용하는 이름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BR 적어야죠. 그냥 줄만 칠 게 아니고 HR 하나 적읍시다. HR 적으면 가로줄이 하나 그려지니까 쉽게 구분이 되겠죠. 자, 먼저 수강 분야 이렇게 적어보시고 수강 분야 다수 선택 가능 적어주시고 이것은 H2번으로 감싸겠습니다. 2단계 제목으로 감싸줄게요. 그러신 다음에 밑에다가 input 텍스트에 들어갔던 것처럼 태그 이름은 input입니다. 대신에 타입이 달라요. 타입은 모양이죠. 모양이 체크박스입니다. 모양은 체크박스. 체크박스의 모양으로 만들어주세요. 라는 겁니다. 입력받는 란이 체크박스로 만들어주고, 다음 value라는 것을 줘가지고, value 값은 여러분 마음대로 정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뒤에 나오는 것이 표시되는 이름. 자, 여기서 줄 바꿀게요. br 또 input 똑같습니다. 타입은 체크박스, value는 값은 right 장문입니다. 장문 br 적어요. 또 input 타입은 체크박스 똑같습니다. value는 reading 독해 이런 식으로 적었단 말이죠. 그래서 value 값은 여러분 마음대로 적으시면 되는데 이 value 값이 서버에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저장되는 이름입니다. 문법이라고 적으시게 되면 여기다 문법이라고 적으시면 문법이라고 저장이 되고요. 장문이라고 적으시면 장문이라고 저장되는데 되도록이면 영어나 숫자로 입력을 합니다. 왜? 용량을 줄일 수 있거든요. 영문이나 숫자는 한 글자당 1바이트가 사용되는 반면에 한글은 한 글자당 2바이트가 사용이 돼요.
한문은 4바이트가 사용이 돼요. 그래서 메모리 차이가 있어서 되도록이면 작은 메모리를 쓰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적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레이블을 써서 적는데, 이번에는 수강 과목이라고 다시 적어 보시고 한 과목만 선택이라고 해보죠. 한 과목만 선택을 한다. 한 개만, 여러 개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옵션이 있어요. 타입에서 라디오 버튼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라디오라고 적어 주시게 되면, 라디오는 왜 볼륨을 조정하면은 채널이 하나만 들리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여러 개 중에서 하나만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라디오입니다. 한 개만 타입만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라디오인데, 자, 라디오 해서 여기에다가 영어 회화 요렇게 적으셔도 되는데, 자, 이름표를 이렇게 한번 붙여봅니다. 레이블 태그를 써가지고 여기에다가 레이블이라고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인풋 라디오 들어갔죠? 요게 네임이 똑같아야 한 개씩만 선택이 돼요. 서브젝트라고 이름표를 그냥 주겠습니다. 밸류는 다 달라도 됩니다. 밸류는 영어. 그 다음에 레이블 닫아줘야죠. 레이블 태그를 닫았습니다. 복사하셔서 두 개 더 놔 볼게요. 뒤에는 BR 태그 쓰셔야죠. 줄 바뀌면은 BR 태그 적으셔야 되고, 자, 두 번째는 중국어 회화 차이니즈 CH 들어가 보고요. 1어회와 재팬 JP라고 한번 넣어 보시고, 여기는 중국어, 여기는 1어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자, 적어서 저장하시고 웹브라우저로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수강 분야에서 나왔는데, 다수 선택은 선택을 해보시면은 여러 개가 선택이 돼요. 내가 선택하고 싶은 만큼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한 과목만 선택이라는 것은 선택을 해보시면 한 개를 선택하시게 되면 다른 것은 선택이 해제가 돼요. 보시는 것처럼 한 개를 선택하시게 되면 다른 것은 선택이 해제가 돼요. 다수 선택은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고요. 자, 이것이 체크박스와 그 라디오 버튼의 모양이고요. 체크박스라고 하면 이렇게 사각형으로 나오고, 라디오는 동그랗게 나옵니다. 모양에 대해서 타입이고요. 자, 그래서 체크박스는 여러 개 선택할 때 사용하시고, 라디오는 여러 개 중에 한 개 선택하시는데 네임을 꼭 주셔야 돼요. 네임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레이블 이렇게 감싸 주시면은 문자에서 클릭하셔도 표시가 됩니다. 문자에도 클릭하셔도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 139쪽 보겠습니다. 139쪽의 끝까지 볼게요. 139쪽에 보시면 테두리 그려주는 거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구분한다고 이렇게 가로선을 하나 쭉 꺼버렸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렇게 전체 그룹을 지정해 가지고 테두리를 그려줄 수 있어요. 항목마다 따로따로 테두리를 그려주는데, 필드셋 태그랑 레전드 태그가 사용이 됐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서 바로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한번 넣어 보시면은 폼 태그가 나와지고요. 폼 태그 안에서 필드셋이라고 하나 넣어 주시고,
필드셋이라고 폼 태그 앞뒤에다가 하나 넣어주세요. 필드셋 똑같이 넣어주시면 되고, 그래서 폼과 필드셋으로 감쌌습니다. 전체를 폼과 필드셋으로 감쌌고요. 그 다음에 그룹을 지정하고 싶은 내용에다가 뭐라고 적느냐 하면 레전드라고 하나 주시고, 여기에는 로그인 정보 이렇게 주겠습니다. 로그인 정보 이렇게 줄게요. 필드셋 나가는 부분마다 하나씩 그룹이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HR 대신에 필드셋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또 하나 넣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필드셋 주시고, 얘 대신에 H2번 대신에 레전드 텍스트를 복사를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 요 자리에도 필드셋을 하나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 제목 부분에다가 그룹 이름을 넣어줬어요. 제목 부분에다가 그룹 이름을 넣어주고 이렇게 짝을 만들었습니다. 세 개를 구분을 했습니다. 필드셋 해가지고 한 개는 로그인 정보, 필드셋에가 한 개는 수강 분야, 필드셋에서 한 개는 수강 과목 이렇게 넣었어요. 홈 태그 안에다 넣었습니다. 지금 저장하시고 새로 고쳐서 보시면 모양이 이렇게 변했네요. 그죠? 이 폼의 크기나 이런 것들은 CSS로 모양이나 크기, 색상 등을 정리해 주실 수가 있어요. 일단 기본적인 태그의 기본값은 이렇게 표시가 돼서 나옵니다. 필드셋 하나의 테두리, 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그룹의 제목, 그룹선의 제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들었을 때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를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